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을 둘러싸고 채권단과 노조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회장이 오늘 광주를 방문해 노조를 만날 예정입니다. 지난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광주시 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획정안 처리에 나섭니다. 당원 명부 유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강기정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을 고소한 당원들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장학금 특혜 비판을 받고 있는 광주시 새마을회가 오늘 광주시청에서 회장 이치임식을 열기로 해 시민단체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정한 오는 30일 마감 시한까지는 이제 채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채권단을 비롯한 경영진과 노조는 이번 주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채권단인 산업은행 회장이 광주를 방문해 노조를 만날 예정이어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사측의 시간표대로라면 오는 23일까지는 노사가 차구안에 잠정 합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한 주 동안 조합원 설명회와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조인식을 통해 마감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경영 정상화 MOU를 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사의 입장차가 커서 이번 한 주에 의미 있는 결과를 마련할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채권단과 정부 사측은 여전히 법정관리 카드를 거론하며 노조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역시 강경투쟁으로 맞섭니다. 내일 서울 산업은행 본점과 청와대 앞에서 상경투쟁에 나서는 한편 오는 24일엔 2차 총파업과 함께 옛 전남도청 앞에서 해외 매각 철회 범시도민 대회에 참가합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채권단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노조와 대화하겠다며 오늘 광주에 내려옵니다. 이 회장은 노조의 협조를 구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해외 매각에 반대하는 노조를 설득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호타이어의 파국을 막을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노조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채권단과 노조가 대립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10,000명에 달하는 협력사 직원들이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법정 관리로 가게 될 것이라며 노조와 채권단,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상생 방안을 찾으라고 제안했습니다.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주에서는 53mm, 광주는 36.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고는 있지만 우리 지역 오늘 계속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낮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 밤에 대부분 지역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데다가 아침에는 안개도 많이 끼어 있어서 출근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기온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모레 절기상 춘분인 수요일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부쩍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2.3도, 화순이 12.4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장성과 담양 14도, 화순은 15도로 예상됩니다. 목포 14도, 해남 15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예상됩니다. 곡성이 14도, 구례 13도, 보성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013년 나로호 성공 발사 이후 고흥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올해는 한국형 발사체 시험 발사와 함께 과학 로켓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우주항공의 메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를 향한 올해 고흥의 도전을 최우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3년 나로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던 고흥 나로우주센터. 이후 5년간의 공백을 깨고 올 한 해 본격적인 우주개발 계획이 숨가쁘게 진행됩니다. 우선 앞으로 5개월 동안 나로우주센터에서는 한국형 시험 발사체 종합 연소 시험이 실시됩니다. 특히 75톤 액체 엔진의 성능 실험을 위해 한국이 독자 개발한 인증용 모델인 시험 발사체는 우리의 로켓 기술 역량을 증명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연소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최종 단계로
오는 10월 고흥에서 시험 발사체가 발사됩니다. 시험 발사체의 성공 발사 여부는 향후 한국의 우주 개발 일정을 가늠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이제 딱 발사된 이후에 또 어느 정도 공백 기간에는 각 로켓을 주기적으로 쏘면서 어떤 관광 자원 활성화라든가 고흥에서는 또 앞으로 4년 동안 과학 로켓 개발 최적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과학 로켓이란 일회 소모성으로 기후변화 등의 연구용 관측 장비와 송신기 등을 부착해 발사하는 소형 로켓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150억 원의 국비로 추진하지만 로켓의 조립과 발사는 물론 관련 연구와 인력 양성의 모든 절차가 고흥에서 진행됩니다. 과학 로켓센터도 건립돼 1년에 두세 차례 로켓 발사가 이뤄집니다. 전라남도와 고흥군은 이들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학로켓센터 건립은 금년 국비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우리군의 센터 건립 방안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만 항공센터 일원에 국내 유일의 유무인기 성능시험을 위한 국가종합 비행 성능시험장과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계 11번째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한 한국. 그 중심에 있는 고흥에서 2018년 우주를 향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 예정자들의 더불어민주당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광주시장 예비후보 8명 가운데 6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민중당과 정의당이 각각 1명씩입니다. 구청장 예비후보는 5개 자치구 전체 22명 가운데 21명이 민주당, 1명이 무소속이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소속은 아직 1명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구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4위까지 당선시키는 이른바 4인 선거구가 당초보다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구의원 선거구 조례안을 두고 협상 중인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대표들은 3인 선거구인 광산구 제3선거구와 제5선거구를 각각 4인 2인 선거구로 수정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4인 선거구는 당초 1개에서 2개로 늘고 2인 선거구도 2개에서 3개로 늘게 됩니다. 시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어 이 같은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6월 13일에) 치러지는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도전하는 분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우리 지역의 교육을 책임질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슈와 사람 오늘부터는 광주시 교육감에 도전하는 출마 예정자들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정선 예비후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셨는데요. 네. 출마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광주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 새롭게 광주 교육을 바꾸라고는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혁신학교 졸속 추진, 그리고 교구제 납품 비리, 끼리끼리 인사 등 암울한 광주 교육의 소식만 들려옵니다. 특별히 청렴도 전국 꼴찌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와 슬픔마저 느끼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수능 성적과 기초 학습 능력은 갈수록 떨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 지표 및 인성 관련 지표도 갈수록 악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교육 이대로는 안 됩니다. 광주의 미래와 광주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혁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혁신을 하기 위한 첫 번째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당선 공약으로 광주 교육 10대 혁신 약속을 내놓으셨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무능한 진보를 넘어서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10대 공약을 담았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시민들이 주인이 되고 시민들의 교육 주권을 되찾는 교육시민교육지원청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과 교육청과 교사는 오로지 잡무는 없애고 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학교 민주주의 강화, 그리고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는 창의교육뿐만 아니라 무료 안전 통학버스 운영, 그리고 권역별 예체능 학교 강화, 그리고 모든 글로벌 프론티어 단을 운영해서 이 광주교육의 5.18 정신을 세계화하는
그리고 청렴도 1위를 도전하는 이러한 10가지 공약을 담았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약속으로 광주 시민교육청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광주 시민교육청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네. 전국 최초의 교육협치 모델이 되어질 것입니다. 네. 여기에는 주로 이 돌봄이나 방과 후 그리고 진로 취업 그리고 학교 폭력과 상담, 학교 밖 청소년 업무를 전담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독립적인 인사와 예산권을 보장해 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4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가 있게 되어질 거고요. 특별히 시민청의 업무는 지자체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나오시는 시장 그리고 구청장 후보와 정책 연대를 위한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네,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광주시 교육감 시민 경선에 참여하셨잖아요. 근데 네.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정책을 미리 알리고 또 검증을 받을 수 있다면 반면에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유권자들에게 어떤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왜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예, 광주 교육을 바꾸는 선거 역시 시민이 중심되고 또 시민과 함께 해야 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소위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였고 그러다 네. 보니까 신인이 이렇게 등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시민 경선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후보도 검증하고 정책 토론도 하고 또 시민 축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참여를 했고요. 저도 노력을 해서 그러한 참여에 적극적으로 이 참여를 활용하고 네. 이 경쟁에 이겨서 또 당당한 혁신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네. 또 그동안 내놓으신 공약들을 보면 이 창의력 그리고 맞춤형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모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창의력만 강조해서는 학업 역량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실제로 개개인별 맞춤형 창의 교육은 학생들의 실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력을 증진시키는 이러한 방법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강요받았을 때 성적이 떨어진 것이지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 오히려 성적이 올라갑니다. 공부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공부로 지원해줘야 되고 학업에 관심이 없거나 취미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진로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성적을 오히려 올려주게 될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종합학습 클리닉 센터랄까 창의 융합 인재 센터랄까 또 노벨 프로젝트랄까 초등 이 학생들의 성장 발달 책임자와 같은 세부적인 학력 신장 그리고 학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 저희는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교육 정책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쇠락한 옛 도심거리가 벽화로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남진 장흥에서도 7, 80년대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벽화거리가 조성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정겨운 옛 만화방, 검정 고무신과 둘리 만화 캐릭터. 낡고 오래된 거리 담장들이 이야기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1970, 80년대 추억의 벽화거리가 1.5km의 장흥읍 옛 도심 골목을 구석구석 채우고 있습니다. 이 좁은 골목이 정말 답답하니 보였는데 지금 생각지도 않은 이런 벽화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해놓으니까 밝고 깨끗하고 우선 밝고 깨끗해서 좋습니다. 그림도 이쁘지만은. 지난해 10월에 시작된 이야기 장흥 만들기 프로젝트는 300여 점의 다양한 벽화들이 담장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이 모두가 재능 기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광을 다니시는 40대, 50대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테마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테마 중에 요즘 많이 인기가 있고 저희가 벽화 많이 해보니까는 좋아하고 반응이 있는 그런 아이템이 7080 테마, 옛날 우리 70년대, 80년대 테마로 이렇게 하게 되는.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며 발길 닿는 대로 담장길을 걷다 보면 장흥의 명물인 터여시장과도 맞닿게 됩니다. 어둡고 낙후됐던 골목길과 주택들이 따뜻한 벽화로 재탄생하면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최영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장거리 통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고교생 버스비 지원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광주시 내 중고교생 가운데 구간 경계를 넘어 통학하는 학생이 10,00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며
광주시의 세입세출 잉여금을 잘 활용하면 장거리 통학생들에게 하루 1,600원의 버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섭 예비후보에 이어 당원 명부 유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강기정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을 고소한 당원 4명을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민주당 북갑지역위원장과 광주시당 상무위원 때 정상적으로 수집된 당원 명단을 관리했을 뿐이며 고소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을 고소한 당원들이 이용섭 예비후보 측의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을 물타기했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장학금 특혜 비판을 받고 있는 광주시 새마을회가 오늘 광주시청에서 회장 2 취임식을 열기로 해 시민단체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광주시 새마을회가 장학금 특혜 논란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 없이 광주시장까지 참석하는 이 취임식을 갖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주시와 광주시 의회가 새마을회 특혜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한 주 SNS에선 어떤 뉴스가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을까요? 광주의 한 대학교에서 발생한 단톡방 성희롱 사건과 결혼 장려금 제도 시행, 그리고 달빛 내륙철도 소식이었는데요. 어떤 댓글이 남겨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의 한 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이 SNS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을 성희롱하고 비하했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미투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본인이나 지인이 다니는 학교 소식이다 보니 댓글이 많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학교 망신, 더불어서 광주 망신이다. 뉴스에도 나오고 학교 이미지 좋아졌다.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거나 반어적으로 꾸짖는 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학교가 해당 학생들에게 내린 처분에 대해 너무 약한 것 아니느냐는 댓글도 많았는데요. 이번 물의를 일으킨 학생회 간부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요구하며 시민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결혼을 하면 500만 원을 주는 결혼 장려금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이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장흥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결혼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장흥으로 주소 옮기자. 완전 이득이다. 시민들 대부분이 결혼 장려금 제도 시행을 환영하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결혼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이 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결혼한 사람들은 왜 이제서야 생겼냐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고요. 타 지역 사람들도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결혼 장려금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한편으론 500만 원 받겠다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까 의문을 품기도 하고 결혼해서 돈만 받고 떠나진 않을까 제도 부작용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철길로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에 대한 소식에도 많은 시민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최근 영호남 10개 지자체 대표들이 올해를 달빛 철길 건설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죠. 그렇게 되면 대구랑 부산 놀러가기 쉽겠다. 기대한다. 지지하자! SNS에선 하루빨리 달빛 내륙철도 사업이 추진되고 건설되길 바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영호남 간의 활발한 교류와 광주역 부활에 대한 기대감도 컸습니다. 지금까지 댓글 소셜통이었습니다. 광주시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의 휴게 공간 개선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시비 50%와 구비 30%, 주민부담 20%로 사업비를 마련해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39곳에 경비원 휴게소 2곳을 새로 짓는 등 경비원과 미화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아파트 600여 곳이 지하에 휴게실이 있고 냉난방기도 없는 곳도 590곳에 달했습니다. 내일 광산구 옥동공원의 식목일 맞이 꽃나무 1,200여 그루가 식재됩니다.
올해 심은 나무는 철쭉 1000그루와 은목서 300그루인데요. 철쭉은 4월에서 6월, 은목서는 9월에서 10월에 꽃이 피는 만큼 오랜 기간 꽃과 나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도시공사 소속 여자 핸드볼 선수단이 전력을 보강하며 올 시즌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올해 동계 시즌으로 전환된 코리아 리그에 맞춰서 감독과 코치 등을 새로 영입했는데요. 그동안 다소 부진했던 광주 여자 핸드볼 선수단. 새로운 변화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매달 희망 글귀가 적힌 액자를 전하는 곳이 있어 화제입니다. 북구 우산동 꿈나무 복지관에서는 캘리그라피를 배우는 수강생들이 희망 액자를 제작해서 매달 30여 가구에 전달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약 300세대 이웃의 희망 글귀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오는 21일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333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음악가들의 자선 공연이 세계 150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광주에서는 첼리스트 김기용 씨가 지하철 상무역에서 1시간 반가량 바흐 음악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퇴근길 바흐의 음악이 들린다면 잠시 멈춰 즐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